12명의 전사가 죽음의 숲으로 들어갔다. 그 중에 길린이라는 전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팀원 한 명을 공격해 눈을 다치게 했다. 이 광경에 다른 동료 한 명은 기뻐했다. 분노한 영웅이 길린에게 다가가 물었다. 같은 팀인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길린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 친구 셋은 이미 이 숲에서 죽었고 다음은 너다. 부상당한 전사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길린은 칼을 뽑아 그를 죽였다. 도시에서는 한 젊은 여자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구로 향하는 마차에 올라탔고 남자가 되길 바랐다. 멀리 도망쳐 전설 속 7 영웅의 땅에 닿고 싶었다. 여행 중 그녀는 자유를 쟁취해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수비대장 라셉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도시 탈출 시도하는 자는 사형이다. 그는 지도자의 명령을 상기시켰다. 허락 없이 나가는 건 금지라고. 사형 선고받은 한 사람이 자비를 구걸했지만 라셉은 무자비하게 탈출자들을 대량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광장은 곧 피로 물들었다. 라셉은 여행 허가증은 오직 지도자 승인에만 발부된다고 선언했다. 항구로 도망치려던 그 소녀는 경비병에게 붙잡혔다. 라셉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경비병은 도시를 떠나려던 마차에서 그 여자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소녀는 라셉에게 실수로 마차에 탄 거라고 설명하려 했다. 라셉은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묻고 경비병에게 피투성이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청소를 한꺼번에 끝내라고 명령했다. 그 소녀는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렸다. 바로 그때 젊은 전사가 나타나 외쳤다. 비비, 어디 있었어? 네가 어디 있는지 계속 찾고 있었어. 그는 경비병의 손에서 그녀의 손을 풀어주고 함께 걸어갔다. 경비병은 그를 불러 신분을 밝히고 행동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전사는 단지 그녀의 형제일 뿐이며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라셉은 젊은 전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가 봐도 전혀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녀가 내 여동생이지? 전사는 답했다. 같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 여동생입니다. 라셉은 냉담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사망자 수가 2명 더 늘겠군.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젊은 전사는 말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칼을 뽑았다. 그 순간 뒤에서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나 2사람의 옷을 붙잡으며 엄하게 물었다. 얘들아, 어디 갔다 왔냐? 2사람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라셉은 그 큰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한 남자가 라셉에게 다가가서 둘을 그냥 애들 취급하며 살짝 뇌물을 건넸어. 라셉은 그제안에 기분 좋아하면서 애들 치고는 골칫덩이들이라며 내보내라 하고 경비들에게 풀어주라고 명령했어. 한 경비가 망설이며 라셉의 결정을 의심했지. 라셉이 단호하게 물었어. 내 명령에 불복하냐. 경비는 급히 사과하며 물러났어. 셋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지. 소녀 베베가 그 큰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어. 그러나 젊은 전사 퀸즈가 베베의 머리를 살짝 쳐가며 도망 계획용 마차에 숨은 걸 꾸짖었어. 그는 옆 마차에 있었는데 그녀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다고 했지. 베베는 화내며 퀸즈도 자신들을 구해준 남자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어. 또 퀸즈가 자기를 베베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다고 그만하라고 요구했지. 그 큰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어. 너희 도망 계획은 엉터리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퀸즈 머리를 잡고 라셉에게 큰 돈을 썼다고 설명했어. 그 돈은 자기 탈출용이었고 그 돈으로 도시를 빠져나가려 했던 거야. 그 남자는 짜증내며 죽든 감옥에 가든 상관없다면서도 무모한 행동 때문에 자기 계획이 완전히 망쳤다고 했어. 그는 퀸즈를 향해 비꼬듯 물었지. 이제 알겠냐, 꼬마 영웅아. 퀸즈는 당황하며 꼬마 영웅,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큰 전사는 설명했어. 저편으로 건너가 7명의 영웅을 만나려 하는 자들을 꼬마 영웅이라 부른다. 퀸즈는 짜증내면서 별명 그만 좀 쓰라고 했지. 큰 전사는 충고했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남아서 집으로 돌아가. 죽지 말고. 그리고는 떠나기 시작했지. 퀸즈가 그를 불러 세우고 도시에서 탈출할 방법을 아냐고 물었어. 베베도 탈출 경로에 관심을 보였지. 큰 전사는 물었어. 왜 내가 알려줘야 하지? 넌 왜 이곳에서 도망치려 하는데? 베베는 슬프게 고백했어. 여긴 남은 가족이 없어. 자신의 집이 불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비극을 떠올렸지. 더 이야기하기 전에 퀸즈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어. 재빨리 베베를 들어서 물에 던졌지. 그리고 큰 전색의 무기냐고 물었어. 경비들이 도착해 또 잡았다고 선언했어. 한 경비가 또 잡았다고 말했지. 처음엔 미덕을 내세워 라셉을 빠져나왔지만 이번엔 남은 미덕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
퀸즈가 헷갈려서 큰 전색에 물었어. 미덕이 뭔데? 큰 전사가 설명했어. 미덕은 내가 라셉에게 준 돈이야. 몇몇 주민은 나라를 떠날 허가를 받으려고 왕에게 돈을 내는데 그 액수는 부에 따라 달라져. 경비가 다시 말했지. 이제 내 미덕을 다 확인할 거다. 그는 큰 전사가 라셉에게 큰 돈을 줬다고 의심하며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경비는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어. 그들을 죽이고 소지품을 모두 빼앗으라고. 한 경비가 퀸즈에게 다가왔지만 퀸즈가 검으로 강력한 일격을 가해 경비를 쓰러뜨렸어. 큰 전사는 퀸즈의 힘에 놀라며 그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해했어. 자기 탈출 중 경비들을 몰래 염탐했을 때를 떠올리며 퀸즈가 라셉과 대치할 때도 자신을 알아챘을 거라 의심했지. 한 경비가 퀸즈에게 분노하며 외쳤어. 어떻게 감히 왕의 경비를 죽여주기라고 명령한다. 새 경비가 다가왔지만 퀸즈는 신호 한 번에 모두 제거했어. 검 한 방에 그는 또 한 명을 죽이고 마지막도 처리한 뒤 시체들을 물에 던졌지. 큰 전사는 퀸즈의 엄청난 힘에 충격받아 도움을 청했어. 그리고 퀸즈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 베베가 물에서 나와 물에 던져진 것에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왔어. 퀸즈가 말했지. 살아있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그들이 큰 전사와 함께 도시 탈출 경로를 찾으러 갈 거라 알려줬어. 큰 전사는 자기 이름이 파이드라고 소개하며 퀸즈에게 이름을 물었어. 퀸즈가 자기 이름을 말했지. 셋은 배에 올라 숨어있는 수로 옆 선술집으로 향했어. 선술집 안에서 어린 퀸즈가 술을 과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베베는 불편해했지. 베베가 불안하게 말했어. 이곳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한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옷 상태를 언급했는데 그 덕에 베베는 퀸즈의 무모한 행동에서 눈을 돌렸어. 한편 파이드는 선술집 주인과 대화 중이었어. 그는 퀸즈와 베베를 데리고 탈출하려 한다며 요금 할인 협상을 시작했지. 주인은 그 요청에 짜증내며 진심이냐고 물었어. 파이드는 침착하게 매력적으로 대답했어. 화로 아름다움을 망치지 말라고 충고하며 자신이 이미 안전을 위해 큰 돈을 냈다고 상기시켰지. 마지못해 주인은 동의하며 문제 없다고 했어. 정리 끝나고 파이드는 퀸즈에게 밀수꾼 두목이 만나길 원한다고 알려줬어. 그리고 조심하라며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지. 베베에게 시선을 돌린 파이드가 그녀의 새 옷에 대해 물어봤어. 베베는 예전 옷을 바꿔 입었는데 술집 직원 중 한 명이 준 옷이라고 설명했지. 한편 퀸즈는 밀수꾼 두목과 만났어. 술집의 어두운 구석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가 저쪽으로 넘어갈 생각인지 물었지. 퀸즈는 자신감 넘치게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어. 밀수꾼 두목은 비웃으며 강을 건널 순 있어도 7 영웅들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녀는 7 영웅들이 앞으로 이틀 동안 숲에 머물면서 내전 방지를 위해 움직일 거라고 알려줬어. 그 말에 퀸즈는 충격을 받았지. 7 영웅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그들 몰래 라셉이 근처에서 숨어 있었어. 많은 경비병들과 함께 술집을 주시하다가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와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어. 우렁찬 목소리로 술집이 밀수 혐의로 신고받았다며 여기 있는 전원을 검사할 거라고 선언했어. 주인을 불러내라고 요구했고 술집 주인이 나서서 당당히 혐의를 부인했지. 주인은 라셉에게 증거를 대보라고 도전했어. 라셉은 내부 고발자를 불러내 술집이 밀수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했어. 이 배신의 주인은 분노했지만 답하기도 전에 라셉은 경비병들에게 고발자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명령했지. 주저함 없이 경비병 한 명이 그 자리에서 고발자를 처형했고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 라셉은 다시 모인 사람들에게 차갑게 신호를 주면 모두 체포할 거라고 선언했어. 그 순간 경비병들이 갑자기 공격을 시작하며 혼란이 터졌어. 바이든은 퀸즈와 베베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압도적인 병력 앞에 버티기 힘들었어. 혼란 속에서 베베는 라셉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라셉은 꽉 붙잡으며 비웃으면서 이번이 2번째로 자신 손에 걸린 거라고 상기시켰어. 이번엔 절대 도망갈 수 없을 거라고 냉혹하게 선언했지. 그녀의 처형은 도시의 철권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될 거라고 말했어. 라셉의 음침한 선언에 파이드는 퀸즈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외쳤어. 퀸즈는 근처 밧줄에 매달린 배 위로 뛰어올라 날카롭게 밧줄을 끊었지. 배가 아래 경비병들 위로 떨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어. 충격으로 많은 경비병들이 다쳤고 라셉도 베베를 놓칠 수밖에 없었지. 베베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술집 주인 발렛이 그녀를 받아냈어. 먼지가 가라앉자 퀸즈는 상황을 살피며 남은 경비병 수를 물었어.
부상에도 분노와 저항심 가득한 라셉은 퀸즈의 행동이 7영웅들과 그들의 리더, 셀레빗 대장의 도전이라 선언했어. 흔들림 없는 퀸즈가 대답했지. 그게 바로 내가 원한 거라고. 경비병 한 명이 돌진했지만 퀸즈는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며 한 방에 깨끗이 베어버렸어. 퀸즈는 재빨리 비비에게 시선을 돌렸어. 발렛은 그녀가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을 잃었다고 안심시켰어. 퀸즈가 라셉을 다시 바라보자. 그의 강렬한 눈빛에 부상당한 지휘관이 위축됐어. 두려움에 휩싸인 라셉은 현장을 도망쳐 자기 방으로 후퇴했지. 혼자 남은 라셉은 상황의 심각함에 떨며 혼잣말을 했어. 그는 실패를 셀레빗 대장에게 보고하는 게 목숨을 위협할까 두려워했어. 살아남은 경비병들이 도착해 전우들의 죽음에 대한 답을 찾자 그의 불안은 커졌지. 상황을 장악하려 필사적인 라셉은 경비병들에게 경보를 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해 도망자를 잡겠다고 선언했어. 술집에선 퀸즈가 당장 도망치자고 주장했어. 발렛은 경보가 울리면 출구마다 경비가 강화될 거라며 만류했지. 하지만 퀸즈는 단호하게 7영웅들이 움직이기 전에 꼭 닿아야 한다고 했어. 달빛이 비치는 밤을 보며 지금이 도망치기 딱 좋은 때라고 덧붙였지. 발렛은 잠시 망설이며 어떤 전사를 떠올렸고 잠시 후 그녀는 숨겨진 탈출로를 알려주며 도와주기로 했어. 경비병들은 모르는 길이었지. 그들은 발렛의 안내를 받아 비밀 통로를 따라 나섰어. 한편 라셉은 도시를 완벽히 봉쇄하며 도망칠 길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어. 그의 눈빛은 사악하게 빛나며 중얼거렸지. 이제 쥐들을 잡을 때가 왔다고. 한 남자, 레인저가 라셉에게 다가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목표들이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어. 결과가 급한 라셉은 레인저에게 협조를 간청했지. 레인저는 흥미롭게도 자신의 서비스 대가를 알고 있냐고 물었어. 절박한 라셉은 도망자들을 잡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고 확신했어. 퀸즈, 파이드, 비비. 발렛은 탈출로를 빠르게 지나며 긴장감이 고조됐어. 파이드가 퀸즈가 뒤처진 걸 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지. 퀸즈는 좁은 공간이 불편하다며 마음 편히 있으려면 탁 트인 하늘을 봐야 한다고 고백했어. 발렛은 이제 도시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안심시켰어. 그 지역은 오래전 마법사들의 성격이라 믿어지는 곳으로 그녀가 집을 잃은 후 발견한 곳이라고 밝혔지. 갑자기 작은 생명체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발렛을 덮쳤어. 발렛은 빠르고 정확한 일격으로 처치하며 나머지는 겁먹고 흩어졌지. 도망치는 생명체들을 보며 발렛은 신비한 인연이 있다고 암시했어. 뭔가 비밀이 있는 듯 했지. 퀸즈는 그녀의 검술에 감탄하며 대단하다고 칭찬했어. 발렛은 칭찬을 흘려보내며 무기 다루는 게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답했지. 그녀는 앞으로 가면 지하 저수지와 연결된 길이 나오고 그곳에 안전하게 데려다줄 배가 있다고 알려줬어. 그들이 계속 나아가자 거대한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 발렛은 공포에 얼어붙으며 그 괴물이 3년 동안 이 지역을 떠돌았다고 밝혔지. 괴물은 포효하며 큰 돌들을 던져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어. 용감한 퀸즈가 괴물에게 뛰어들어 머리를 검으로 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지. 괴물은 방역으로 그를 잡아 벽에 세게 내리쳤고 퀸즈는 크게 다쳤어. 발렛은 당황하며 그 몬스터는 무적이라고 선언했어. 파이드는 발렛에게 침착하라고 했지. 그는 머리 위를 지나가는 배를 보고 즉시 탑승해야 한다고 소리쳤어. 그때 비비가 의식을 되찾았지만 혼란스러워하며 아직 살아있냐고 물었어. 파이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리 없다고 대답했지. 비비가 괴물을 향해 울음을 터뜨리며 파이드에게 매달려 떨었어. 파이드는 짜증내며 발렛에게 다른 탈출로가 있으면 밝혀내라고 재촉하며 자신이 안전을 위해 큰 돈을 냈다고 상기시켰어. 발렛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른 길은 없다며 계획이 실패했다고 고백했지. 괴물은 그녀의 짓발에 절망을 보고 비웃으며 울고 있는 이 소녀가 맛있어 보인다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 파이드는 무기로 괴물을 때려 잠시 물러나게 했지. 발렛을 향해 그는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어. 설령 그녀가 포기해도 결의에 차서 그의 무기를 괴물 다리에 던져 넘어뜨렸고 괴물은 땅에 쓰러졌어. 하지만 승리는 잠깐이었어. 괴물은 웃으며 다시 일어나 그 넘어진 건 신경 쓰지 않을 일이라며 조롱했지. 포기하지 않고 파이드는 비비를 어깨에 태우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괴물 머리를 내려쳤어. 퀸즈의 공격으로 생긴 이전 부상이 악화되었지. 용기 얻은 파이드는 다시 공격을 시도했지만 괴물이 무기를 잡아 벽에 내리쳤어. 충격으로 비비가 그의 품에서 떨어졌지. 피투성이가 된 파이드는 간신히 일어나려 애썼어.
발렛은 재빨리 달려가 비비를 공중에서 받아내어 치명적인 추락을 막았어. 괴물은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라며 비웃었지. 부상에도 불구하고 파이드는 배를 바라보며 너무 늦기 전에 탑승하자고 그룹에 촉구했어. 갑자기 수수께끼 같은 빛이 퀸즈 근처에서 나타나 모두의 시선을 끌었어. 파이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게 뭐냐고 중얼거렸지. 퀸즈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위에서 내려와 괴물 머리 위에 착지했어. 천장을 뚫고 여기 공기 좀 들어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괴물을 비웃으며 말했어. 괴물이 휘둘렀지만 퀸은 날렵하게 피하고 다시 공중으로 뛰어올랐어. 강력한 일격으로 괴물 머리를 쩍 갈라버리며 치명타를 날려 죽였지. 괴물이 무기력하게 쓰러지자 퀸은 파이드를 향해 가자. 파이드, 배 떠나기 전에라며 소리쳤어. 막 파이드를 도우려던 찰나 퀸이 뜻밖의 공격을 맞았어. 새 위협을 마주하자 퀸은 라셉이 건방진 표정으로 레인저와 함께 서 있는 걸 봤지. 라셉은 승리의 웃음을 터뜨리며 레인저는 이제 내 편이다. 마법검을 휘두르지 라고 선언했어. 이 검으로 이 땅의 쥐 같은 놈들 다 없애고 정의를 세울 거야. 파이드는 레인저가 마법검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비비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며 저게 뭐야 라고 물었지. 퀸도 같은 소리를 느끼며 이상한 소리네 라며 고통을 참았어. 라셉은 퀸을 향해 이 전사도 한때 너랑 같았지만 우리 힘을 보고 나서 편을 바꿨어 라고 말했어. 벨레트는 레인저를 향해 그가 전직 밀수꾼이라며 뭐 하는 짓이냐고 꾸짖었지. 라셉은 태연하게 국가에서 훔친 너희가 부끄러워해야지. 차라리 우리 편에 들어오지 그래. 그리고 레인저에게 싸움을 끝내고 걔네를 죽이라고 명령했어. 레인저는 동의하고 공격 준비를 하며 강력한 일격을 내질렀어. 하지만 퀸이 앞으로 나서서 그 공격을 막아냈지. 연기가 자욱해지고 가시자 퀸이 힘들지만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어. 라셉은 깜짝 놀라 그 충격을 숨기지 못했어. 퀸은 레인저에게 다시는 그 검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며 왜 그런 무기를 쓰냐고 물었어. 라셉은 퀸을 조롱하며 마법검이 무서운 거냐고 비웃었지. 그때 비비가 퀸도 그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어. 발레트가 무슨 소리라며 물었지. 비비는 그게 검 안에 갇힌 요정의 목소리라며 그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설명했어. 라셉은 어두운 웃음을 터뜨리며 곧 죽음이 닥칠 거라며 시체가 될 거라고 선언했지. 하지만 모두가 놀란 사이 레인저는 검을 내리고 전투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어. 라셉이 당황해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지. 레인저는 내 임무는 끝났다 고 답했어. 그 녀석 엄청 강하더라. 내 공격을 평범한 검으로 막아냈어. 라셉은 그를 막으려 하며 퀸은 단 한 번만 더 맞으면 쓰러진다 고 우겼지. 레인저는 계속하려면 시간 추가 대가를 더 줘야 한다 고 반박했어. 마지못해 라셉은 동의했지. 레인저가 또 한 번 강력한 일격을 내질렀고 퀸은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어. 공격의 충격으로 그가 벽에 부딪혀 깊은 구덩이가 생겼어. 라셉은 상황을 지켜보며 비웃듯 말했지. 퀸스가 이제 저 구덩이 속에 갇혔군. 그리고 임무 완수라며 레인저를 해산시켰어. 한편 파이드는 바위 뒤에서 나타나 발라드랑 비비에게 누군가를 구하려면 배에 타야 한다고 말했어. 비비가 걱정하며 퀸스에 대해 물었지. 파이드는 믿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어. 다른 곳에서 퀸스가 의식을 되찾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 라셉이 나타나 그를 여기로 데려왔다며 퀸스가 달에서 힘을 끌어온다는 걸 알았다고 했지. 그리고 지금은 도시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일부러 퀸스를 데려왔다고 밝혔어. 잠시 후 강력한 전사들이 여러 명 나타났어. 라셉은 이 전사들이 성스러운 전사들의 형제들이라며 어린 녀석과 싸우기 위해 최강의 전사들을 모았다고 알려줬어. 라셉은 비웃으며 어린애랑 싸우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라고 어린애 괴롭히는 걸 안타깝게 여기라는 듯 말했지. 하지만 그의 말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 퀸스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어. 에르고닉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임무를 계속하라고 응원해줬던 순간을. 에르고닉이 말했지? 너 같은 강한 검사라면 절대 울면 안 된다. 가서 네 운명을 완수해라. 현재로 돌아온 퀸스는 집중력을 되찾고 전사들이 무기를 들고 위에서 공격해 올 때였어. 그는 능숙하게 공격을 피하며 공중으로 뛰어올라 방역했고 한 명을 겨냥했지. 하지만 그 전사는 퀸스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어. 퀸스는 웃으며 말했지. 솜씨 좋네. 라셉은 전사들에게 말했어. 이 녀석을 빈 시간에 훈련시켜라. 완전히 박살내라. 전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지. 끝장을 내자. 어린 나이에 속지 마라. 전사들이 한 번에 퀸스를 공격했지만
그는 여유롭게 공격을 피했어. 웃으며 말했지. 너희한테 시간 낭비 안 했어. 그리고 몸을 돌려 라셉에게 달려갔어. 라셉은 위험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경호원들이 리더를 보호하려고 퀸스를 쫓았어. 하지만 라셉이 넘어져 땅에 쓰러졌지. 퀸스가 그 위에 서서 대치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빠르게 다가왔어. 퀸스는 검으로 땅을 쳐서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내뿜었고 경호원들이 다가오기 전에 모두 죽였어. 라셉은 퀸스의 힘에 충격받아 물었어. 너 대체 누구냐? 이 함정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지? 나도 존재하는지 몰랐던 함정인데 퀸스가 설명했어. 오래전에 여기 지나갔어. 이곳 구석구석을 다 알았. 에르고닉이 옛 전쟁과 이 지역에 남아있는 함정들에 대해 알려줬다고 했지. 에르고닉이 위치를 외우는 임무를 줬다고. 퀸스는 라셉을 향해 말했다. 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는 라셉을 빌어 문을 열게 했어. 그 안에서 일행은 고승을 만났고 그가 물었어. 이게 무슨 소란이냐? 너희는 누구냐? 고승은 선포했지. 여기는 가장 신성한 곳이다. 7 전사조차도 함부로 들어올 권리가 없다. 고승의 말을 무시한 채 퀸스는 방 안 깊숙이 걸어가며 큰 나무에 집중했어. 고승은 라셉에게 말했지. 이 마법 에너지는 에르고닉의 것이다. 그는 23년 전 7 전사와 함께 이곳을 지나갔다. 그때 비슈티꾼의 최대 공격 때 에르고닉이 강력한 마법 의식을 펼쳐 돌창을 만들어냈다. 퀸스가 끼어들어 고승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 그리고 에르고닉에게 말했다. 네가 듣는 게 만족스럽냐? 너는 7 전사의 하인이라 불리지만 내 마법으로 그들을 구한 건 너잖아. 재밌지 않냐? 고승은 어리둥절해 라셉에게 물었어. 이 녀석이 누구냐? 라셉은 대답했지. 저 녀석은 도망자 중 하나로 7 전사의 캠프가 있는 저쪽에 가려는 자다. 고승은 라셉을 비판하며 말했다. 너는 예전 같지 않게 임무에 약해졌다. 퀸스는 에르고닉에게 다가가 물었어. 이제 나를 알아보겠냐? 에르고닉, 오랜만이다. 완전히 변했지. 고승이 끼어들어 퀸스에게 경청하라고 했어. 그는 23년 전 7 영웅이 7 동료와 함께 임무를 떠났던 일을 이야기했어. 그때 영웅들이 비슈티군과 손잡은 배신자 4명을 제거했다고. 배신자들은 그들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영웅들이 밝혀내고 쓰러뜨렸지. 고승은 또한 비슈티군과의 전투 이후 도시에 지금의 대벽이 세워졌다고 설명했어. 퀸스는 과거 사람들이 에르고닉을 다 버렸던 걸 떠올렸지. 그럼에도 퀸스는 그와 함께 남아 그를 버린 자들을 만나겠다고 다짐했어. 고승은 계속 이야기했어. 운명의 그때 돌창들이 나타난 과정을. 그때 자신은 단순한 상인이었고 벌어지는 일에 놀랐다고. 진실을 깨닫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 이 신성한 장소를 세웠다고 했지. 고승은 전사 셰밀라토프가 제국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고 덧붙였어. 퀸스는 웃으며 에르고닉에게 말했다. 셰밀라토프가 귀족이 됐다니 재밌지 않아. 20년 전 돌아와서도 황제가 도둑 같은 자신을 믿는다고 뻐기던 놈이 있었지. 자신만만하게 으스대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서 난 그걸 보고 웃었어. 지금쯤 진실을 숨긴 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엄청 기대하고 있을 거야. 그때 우리랑 친구들을 피투성이로 만들면서 환호했었지. 퀸이 그 기억에 분노가 폭발했고 얼가넥에게 지금 당장 떠나겠다고 선언했어. 얼가넥이 제국을 지킨 공로는 인정하지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 칼을 뽑아들고 행동에 나설 준비를 했어. 고승은 퀸의 행동에 충격받아 뭐하는 짓이냐며 라셉에게 즉시 막으라고 명령했어. 라셉은 전사들도 퀸을 막지 못한다고 인정했지. 분노한 고승은 라셉을 잡아 퀸을 죽이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화살을 쏘아대지만 퀸은 가볍게 튕겨냈지. 칼을 휘두르며 땅을 가르자 엄청난 힘이 폭발했어. 한편 배에 못한 파이드, 비비, 발렛은 갑자기 경비병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어.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지. 고승과 라셉은 깜짝 놀라 벌어진 참사를 지켜봤어. 성스러운 장소가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서 돌들이 빗발치듯 쏟아졌어. 라셉은 고승, 뒤에 숨으며 몸을 보호했지. 파이드는 자네를 보고 돌창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 겁에 질린 경비병들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도망쳤지.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규모로 반대편으로 달아났어. 퀸은 오래전 얼고닉이 이곳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려줬던 말을 떠올렸어. 얼고닉은 퀸에게 떠나 다른 전사들과 합류하라고 했고 자신은 도시를 지키겠다고 했지. 퀸은 얼고닉이 그런 결정을 할 줄 몰라서 놀랐어. 얼고닉은 힘을 써서 도시를 더 이상 피해 입지 않게 막았지. 잔해 속에서 라셉이 나타났는데 온몸이 다 다친 상태였어. 그는 레인저에게 돈을 주겠다며 도움을 청했지. 라셉은 고승은 죽었고 이제 도시의 권력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라셉을 죽이려 했어. 레인저는 라셉의 상황에 관심 없다는 듯 그냥 가버렸어. 라셉을 사람들 앞에 홀로 남겨둔 채 한편 남은 경비병들은 배로 도망치려 했어. 파이드는 재빨리 밧줄을 던져 경비병들을 끌어내며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지. 직접 배에 올라타서 출항시켰어. 짜증난 파이드는 다른 배도 못 쫓아간다며 투덜거렸어. 발렛은 혼란을 보며 자신의 밀수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비비는 퀸즈가 뒤처졌다고 믿으며 깊은 슬픔을 느꼈어. 그때 퀸즈가 용을 타고 나타나 그들 곁을 하늘 높이 날아다녔지. 그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 파괴된 와중에 마을 사람들이 돌창이 파괴됐다고 외쳤어. 한 기사님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7 영웅이 지키고 있다고 상기시켰지. 그때 7 영웅이 모습을 드러냈고 리더가 셰밀로토프에게 말을 건넸어. 겁먹지 말라고 했지. 침착하려 애쓰던 셰밀로토프가 대답했어. 알겠소. 하지만 하늘을 보는 게 정말 무섭소. 훔친 용을 탄 퀸즈는 계속해서 위에서 날고 있었어. 무녀는 위에 떠있는 달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 그윽한 달들의 배열은 그녀에게 불길한 징조로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지. 한편 훔친 용을 탄 퀸즈는 7 영웅의 도시를 향해 여정을 계속했어. 갑자기 큰 비행선이 위에서 접근해 충돌을 시도했지. 마치진 못했지만 7 영웅 중 2명이 화살을 쏴 퀸즈를 맞춰 그와 용이 함께 땅으로 떨어졌어. 부상당했지만 결의원에 퀸즈는 일어나 큰 요새 7 영웅이 사는 곳을 바라봤어. 들어가려는 의지로 7 영웅이 웅장한 성에서 나와 퀸즈에게 다가왔지. 길렌을 본 순간 퀸즈는 과거 배신의 기억에 불타 공격했어. 하지만 7 영웅 중 1명의 능력으로 그를 마비시켜 공격이 끊겼지. 마비에 맞서 버둥대지만 퀸즈는 풀려날 수 없었어. 위에서 전사들이 내려와 그를 단단히 밧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도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흥분해 길렌에게 퀸즈를 죽이라 소리쳤지. 길렌은 군중에게 말했어. 이 녀석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아마도 이 녀석은 우리 땅 전체를 괴롭히는 혹독한 환경 아래 많이 고생했을 거야. 벽 안에서의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여기 온 거지. 그 말과 함께 길렌은 퀸즈를 살려두고 다른 7 영웅과 함께 걸어갔어. 군중은 길렌의 말에 감동해 환호하며 칭송했지. 하지만 퀸즈는 씁쓸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이게 너가 원하던 바로 그거야. 길렌,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땅들, 전사들, 모든 것, 진실을 숨기면서 우리를 배신자로 몰아가며 네가 유일한 왕이 되려는 거야. 패배와 상심이 얼굴에 드러난 퀸즈는 혼자 절망을 안고 걸어갔어. 헤매던 중 갑자기 마 위에서 용을 탄 전색에 기습당했지. 전사가 공격했고 그녀의 용이 퀸즈를 입에 물었어. 근처 하늘에서 파에드와 비비, 발레트가 비행선에 타고 날고 있었어. 용기수가 그들의 배와 충돌하며 심하게 흔들렸지. 파에드는 용의 입에 갇힌 퀸즈를 발견하고 즉시 기수를 공격해 둘 다 땅에 추락하게 만들었어. 땅에서 전사는 퀸즈를 공격했지만 비비가 길을 막았어. 전사는 비비에게 비키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경고했지만 비비는 단호히 안 비킬 거야 라고 말했어. 그가 전에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 난 그에게 모든 걸 빚지고 있어. 전사는 물러서지 않으면 먼저 비비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 비비가 계속 버티자 전사는 칼날의 평평한 면으로 비비를 쳐서 땅에 쓰러뜨렸어. 비비는 기절한 퀸즈 몸에 쓰러져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했어. 뒤에서 파에드는 전사의 복장을 보고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났어. 전사가 칼을 들어 퀸즈를 찌르려 하자 파에드는 공주님이라 부르며 말을 걸었어. 깜짝 놀란 전사는 돌아서서 파에드에게 여긴 왜 온 거야? 라고 물었지. 파에드는 반문했어. 왜 전투 갑옷을 입고 있냐고. 그리고 왜 퀸즈를 죽이려 하는지 물었지? 공주는 이유를 설명했어. 파에드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퀸즈가 캐롯경을 죽였다는 거야 라고 외쳤어. 공주는 파에드에게 비켜서서 자신이 오빠의 복수를 할 테니 지켜보라고 경고했지. 칼을 휘두르려던 순간 비비가 퀸즈를 감싸자 퀸즈가 의식을 되찾고 칼날을 밀어냈어. 공주는 자신만만하게 또 공격하려 했지만 퀸즈가 피했고 퀸즈가 방역해 공주의 가면을 부셔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어. 칼을 목에 대고 멈췄지. 상처를 주진 않았어. 공주는 두려움에 떨다 땅에 쓰러졌어. 모든 걸 이겨내고 탈진한 퀸즈도 힘이 다해 땅에 쓰러졌어. 그들은 그를 근처 마을로 데려가 치료하기로 했어. 마을에 도착하자 전사 무리가 나타났고 마을 장로가 걱정했지. 리더가 장로를 안심시키며 마을을 지키고 혼란이 없도록 약속했어. 한편
마을을 탐험하던 비비에게 자신과 닮은 소년이 다가와 손을 잡고 이름을 물었어. 비비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고 닮았다는 걸 느꼈지. 비비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와 닮은 점을 주목했다. 발렛은 곧 비비를 걱정하며 도착했고 소년이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놀랐다. 소년의 어머니가 나타나 발렛을 알아보고 그들의 가족이 다른 쪽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여기서의 삶이 훨씬 더 좋다고 설명하며 특히 7 영웅 중 1명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렛은 그들의 감사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년의 이름은 제브였고 비비를 초대하며 그들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확장하고 유명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비비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한편 퀸스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공주가 파이드에게 오빠의 복수를 위해 퀸스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걸 엿들었다. 공주는 왜 파이드가 라트경 대신 퀸스 편을 드는지 의심했다. 파이드는 라트경을 미워한 적도 충성심을 의심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수는 헛된 짓이라고 했다. 퀸스가 끼어들며 죽이고 싶으면 죽이라고 했다. 그는 칼을 던지며 목숨을 끝내라고 도발했다. 하지만 파이드는 그의 절망에 분노해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어째서 그렇게 패배한 표정을 짓고 있냐? 너 대단한 전사면서? 파이드가 물었다. 그는 퀸스에게 몸을 가까이 가져가 아직 끝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라트경의 여동생 샤론 공주를 구하는 것. 파이드는 자신이 외교 사절단으로 근처 군대와 협상하러 갈 때 샤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도중에 산적들에게 습격당해 그녀가 납치됐다고 했다. 파이드는 샤론을 구하려면 퀸스의 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간절히 부탁하며 퀸스만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음엔 망설이던 퀸스는 자신은 못한다고 말했다. 파이드는 그에게 감옥을 부수고 반란군을 혼자 물리쳤으며 돌창들을 해체한 과거의 위협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공주를 구하는 건 그를 해치지 않을 거라며 정말 아하츠 공주 손에 죽고 싶으면 샤론을 구한 뒤에 하라고 덧붙였다. 파이드의 간청은 퀸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마침내 동의했다. 그때 비비가 음료를 들고 와서 퀸스의 기운을 돕기 시작했다. 퀸스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비비는 제브 어머니가 만들어준 새 옷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비비는 이어 제브가 마을에 함께하자고 초대한 이야기를 전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절대 그를 두고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거대한 전사 그란벤이 나타나 비비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비비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퀸스에게 소개했다. 그란벤은 퀸스를 살펴보며 너 참 착한 청년이구나 라고 말했다. 너 같은 혈통을 만난 적은 처음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은 게 분명해. 내 여정은 정말 험난했을 거야. 그란벤을 본 파이드는 즉시 분노를 드러냈다. 근처 숲에서는 산적 무리가 몇몇 여성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넘기려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제브가 나타났고 산적 중 1명이 외쳤다. 또 저 녀석이야. 걔를 처리해야 해. 파이드 쪽으로 돌아가서 그는 무기를 그란벤에게 던져서 손을 묶었어. 깜짝 놀란 그란벤이 갑자기 왜 공격하냐고 물었지. 파이드가 화가 나서 샤론 공주가 어디 있냐고 따지며 그란벤이 산적들과 한통속이라고 몰아붙였어. 그란벤은 그런 말도 안 된다고 부인하며 파이드가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어. 파이드는 물러서지 않고 산적들이 배에서 내린 후에 샤론 공주를 그란벤에게 넘기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 그란벤은 진정하라고 하면서 대화하자고 했지만 파이드는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납치하는 걸 은밀히 돕고 있다고 비난했어. 그란벤은 크게 분개하며 그런 말로 우리를 모함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어. 우리는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자야. 마치 날개 달린 천사처럼 땅을 지키고 있다고 파이드가 쏘아붙였지. 날개 달린 천사. 너는 그냥 문어 같아 보이는데 그란벤은 상처받고 화가 나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소리쳤어.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파이드가 묶은 밧줄을 끊고 풀려났어. 그때 제브가 그란벤에게 달려와 도와달라고 애원했어. 숲속에서 3명의 남자가 그를 쫓고 있었거든. 그란벤은 한 방에 쫓아오던 3명을 처리했어. 제브는 놀라며 그란벤에게 고마워했고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며 위험한 게 근처에 있다고 설명했어. 그들이 가려는데 산적들이 더 나타났어. 그들을 둘러싼 산적 두목이 제브를 넘기라며 거부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그란벤은 흔들림 없이 검을 뽑으며 말했어. 잘 봐라. 나는 백인의 지휘관. 천인에 바르고 장군에게 가장 충성하는 자다.
내가 지키는 한 문제 일으키는 자는 칼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산적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 걔가 바로 바르고 경호인 중 하나였군. 귀족만 경호하는 줄 알았는데 산적 두목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바르고 밑에 있다면 일은 쉽게 끝날 거라며 그가 자신의 검을 꺼냈지. 그란배는 깜짝 놀랐어. 도둑 같은 네가 왜 바르고 휘장을 달고 있냐. 그건 정계장교에게만 주는 거야. 게다가 내 단검은 내 것보다 더 크잖아. 산적 두목은 비웃으며 우리는 샤밀라티브 장군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어. 그는 아무도 우리를 해치려 하지 못할 거라고 조롱했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란배는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했어. 하지만 산적 두목은 단검에 새겨진 휘장을 흔들며 우리를 공격하면 지휘관 명령을 어기는 거라며 말했다. 즉시 그 소년을 넘겨라. 제부는 두려움에 떨며 그란벤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란벤은 마음이 복잡하고 슬펐지만 산적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어. 산적 2명이 제부를 붙잡으려 달려들자 퀸이 갑자기 나타나 검으로 돌진했어. 한 번에 그들을 쓰러뜨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 다른 세 도둑이 퀸젤을 공격했지만 퀸젤은 한 번의 일격으로 모두 잡았어. 도둑 두목은 놀라서 얘는 누구냐 고 물었지. 퀸젤은 두목을 바라보며 죽었어? 나한텐 아무 의미 없어 라고 말했어. 도둑 두목은 퀸젤에게 휘장을 보여주며 겁먹지 말라 했어. 퀸젤은 휘장을 쪼개고 두목의 손을 잘라버렸어. 두목은 그란벤에게 도움을 청하며 둘 다 칠영웅의 일원이라고 말했어. 그란벤은 아니 돕지 않겠다 고 대답했지. 칠영웅끼 왜 너 같은 놈에게 이 휘장을 줬는지 나도 모르겠다. 도둑 두목은 그란벤에게 경고했어. 넌 네가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다. 파르고가 나타나 여기 무슨 일이냐 고 물었어. 모두 파르고가 온 걸 보고 놀랐지. 그란벤이 말했다. 형님 여기서 무슨 일로? 도둑 두목은 파르고에게 달려가 보호를 요청했어. 하지만 파르고는 검으로 그를 내려쳤고 약속한 대로 공개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란벤에게 경고했어. 도둑 두목이 파르고에게 말하려 했지만 파르고는 검으로 찔러 죽였어. 파르고는 휘장을 주워 들고 이건 귀족들 거고 내 것도 맞다고 했어. 훔쳐간 걸 안타까워했지. 그란벤이 말했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고 산적들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확신해. 파르고는 퀸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름을 물었어. 퀸젤이 자신을 소개했고 파르고는 도둑들을 막고 앞으로 범죄를 예방한 것을 칭찬했어. 그란벤도 퀸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잘했어 라고 했지. 비비가 울면서 퀸젤에게 모두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며 눈물 흘리며 안겼어. 파르고는 시체 정리할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떠났어. 바이드가 그를 불러 세우며 공주를 넘기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 자기가 공주가 파르고에게 감금된 걸 봤다면서 파르고는 비밀스러운 문제라 말할 수 없지만 공주들과 고위 귀족을 보호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하며 바이드는 칠영웅, 군단 지휘관이라 사라진 게 아니라 시장집에 머물고 있다고 상기시켰어. 발벳이 곧 공주를 만나러 갈 거라고 했고 바이드는 일이 잘 되면 공주를 만나 여정이 드디어 끝날 거라고 답했어. 비비는 슬퍼하며 내일이면 헤어지게 된다고 했지. 숲속에서 그란벤은 남은 도둑들을 물리치고 포로들을 풀어줬어. 처음엔 그가 무서워했지만 그란벤은 겁내지 말라고 내가 널 구하러 왔다고 안심시켰어. 그가 제약을 풀자 한 명이 지브를 안으며 고마워했어. 퀸젤과 발벳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발벳은 자신이 전에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떠나겠다고 말했어. 퀸젤은 알겠다고 답했지. 비비는 슬퍼하며 우리 이제 각자 길 가서 다시는 못 볼 거라며 말했어. 한편 페이드와 아하츠는 바르고를 만나러 시장집으로 향했어. 하지만 그가 도달하기도 전에 남자 무리에게 매복당했지. 페이드의 눈이 크게 떠졌어. 우리가 죽였던 산적들이잖아.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 거지? 늦게 깨달은 그는 욕을 내뱉었어. 바르고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언데드 산적들이 공격해왔어. 페이드는 즉각 반응해 자신에게 달려든 첫 번째 적을 쓰러뜨렸어. 바르고 네가 나타나라. 내가 직접 죽여주겠다라고 외쳤지. 아하츠에게는 급히 도망쳐 죽기 전에 꼭 도망가야 해 라고 명령했어. 아하츠는 떠나지 않겠다고 거부했어. 난 널 버리지 않아 라고 페이드에게 말했지. 이 전투에서 널 두고 간다면 공주님 얼굴 못 들지. 그 말과 함께 검을 들어 한 번에 여러 적을 베었어. 싸우는 와중에 산적들 몸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아하츠는 바로 그 어둠의 마법을 알아챘어. 이건 빛이 튀게 어둠 땅 마법이야 라고 외쳤지. 페이드는 이제 완전히 포위된 걸 알고 산적들의 입과 손이 송곳니와 발톱으로 변하는 걸 목격했어.
바르고가 선언했어. 이 둘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바르고는 그 전에 그라벤이 지브와 포로들을 데려왔던 일을 떠올렸어. 지브는 도둑들이 문장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고 진실을 밝혀내 포로들이 풀려난 거라고 바르고에게 말했지. 바르고는 도시군대를 대신해 지브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 사람들은 쓰레기지만 그래도 쓸모는 있다고 생각했어. 분노를 느끼며 가면을 썼지. 한편 지브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지브가 탈진해서 자고 있고 아무 느낌도 없다고 말했어. 아버지는 내일 먼 길을 가야 하니 다행이라며 답했어. 새 마을까지 가야 하니까 퀸젤은 텐트 밖으로 나와 달을 바라보며 이 풍경 진짜 멋지다고 했어. 비비는 텐트 사이를 걸으며 갑자기 자신의 부모님과 지브, 부모님의 일을 떠올렸어. 지브, 아버지는 비비에게 새 마을로 와서 우리 사람들 집 짓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올래? 라고 물었고 비비는 그럼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대답했지. 지브는 비비에게 함께 가서 함께 자라고 큰 부족을 만들자고 말했어. 바르고가 지브 가족이 자고 있을 때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 지브 아버지가 깨어 바르고를 보고 누구시죠? 라고 물었어. 비비는 지브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자고 있는지 궁금해서 텐트 쪽으로 다가갔어. 갑자기 피 묻은 거미 텐트에서 튀어나왔어. 그건 바로 파르고가 지브 엄마를 죽인 후에 쓰던 검이었어. 비비는 완전 겁에 질렸지. 그때 파르고가 지브 아빠를 죽이려고 텐트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 입을 막아서 비명을 못 지르게 했어. 지브 아빠가 파르고의 가면을 벗겨 얼굴을 드러냈지만 곧바로 파르고에게 살해당했어. 퀸젤은 뭔가 느낌이 와서 혼잣말로 누군가 슬프고 두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 여기 악한 기운도 있어. 한편 숲속에서는 페이드랑 아하츠가 몬스터 같은 산적들에게 묶여 있었어. 먹힐 위기에 처했을 때 아하츠의 드래곤이 하늘에서 내려와 불꽃 공격으로 괴물들을 많이 죽였어. 페이드와 아하츠는 겨우 풀려나 드래곤에 올라탔고 아하츠가 번개를 담은 마지막 일격으로 남은 적들을 전멸시키고 하늘로 날아갔어. 그때 그랜빈이 잠에서 깨어 창문 밖을 내다봤어. 밖에 무슨 일이지? 그가 궁금해했어. 파르고는 다시 지브 텐트로 돌아와서 말했어. 이제 네가 죽어야 할 차례야. 네 까리에다? 비비는 분노해서 파르고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어. 파르고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 그래, 넌 날 잡았구나. 비비가 파르고에게 물었어.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우리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 장소로 데려가 새 마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 파르고가 대답했어. 난 다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지. 넌 한심해.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믿을 수 있지? 이상한 인간들아. 비비가 큰 막대기로 파르고를 공격했지만 파르고가 배를 걷어차서 피를 뱉으며 지브 옆에 쓰러졌어. 파르고가 말했어. 네가 내 재미를 망쳤어. 그리고 검도 안 쓰고 죽일 수 있다고 했어. 그는 팔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내 지브 부모님을 보여줬고 비비는 겁에 질렸어. 지브가 깨어나면서 밤을 열었어.